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삶의 가장 아름답고 황금빛 시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다운 TV입니다. 인생 2막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그리고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치 잘 관리된 명품 자동차처럼 우리 몸과 마음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세심하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시니어를 위한 지금 필요한 10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10가지 습관은 단순히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모두 세계적인 보건기구와 수많은 연구 논문에서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웰빙 전략들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을 위해 각 습관의 전문적 필요성부터 일상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로드맵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이 여정에 지금 바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 습관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며 근력을 길러주는 운동입니다. 공원이나 집이나 아니면 헬스장에서 가볍게 운동하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우리는 매년 평균 12%의 근육량을 잃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낙상 위험 증가, 기초대사량 감소, 당뇨와 심혈관 질환 발생률 증가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를 권장합니다. 이는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뼈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어 골밀도를 유지시키고 근육을 활성화하여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 당뇨병 예방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말하면 유산소 운동은 매일 30분,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속도로 걷기 또는 수영, 근력 운동은 주 3회 10분씩 집중적으로 하체 근육 스쿼트, 계단 오르기와 상체 근육벽 짚고 팔굽혀 펴기, 덤벨 운동을 단련하세요. 특히 하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므로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꼭 집중적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운동 전후 5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부상으로 이어져 운동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하는 마음으로 통증 없이 즐길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우리 몸의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단백질 섭취와 미세 영양소 음식 섭취입니다. 신선한 채소, 생선, 두부, 통곡물이 가득한 식단과 음식의 색깔도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고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와 양이 젊은 시절과 달라집니다. 특히 3가지 영양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65kg 성인이라면 하루 65g 이상을 섭취해야 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류두부, 청국장 등 다양한 급원 식품을 활용하고 한 끼에 몰아먹기보다 3끼에 고루 분산하여 섭취해야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의 70% 이상을 좌우합니다. 채소, 해조류, 통곡물, 콩류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춥니다. 셋째는 미세 영양소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12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이며
비타민 D는 면역 조절과 우울증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햇빛 노출이 어렵다면 영양제로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산 분비 감소로 흡수가 어려워지는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붉은 고기나 영양 강화를 한 시리얼 등을 섭취해야 합니다. 실천 가이드는 식사 시 항상 단백질을 먼저 먹어 포만감을 높이고 근육 합성을 자극하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바꾸세요. 물을 충분히 마셔 소화와 대사를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우리 몸과 뇌의 회복 시간인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중 깊은 잠섭파 수면의 비중이 줄어들어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단순히 휴식이 아닌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에는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등을 제거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 유지와 치매 예방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전문가들은 성인 시니어에게도 하루 7시간의 수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일정한 수면 리듬을 만드세요. 몸에 빛을 쬐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은 생체 리듬을 재설정하고 저녁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청색광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청색광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침실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1822C, 소음과 빛은 최대한 차단하세요.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좋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길게 자면 밤잠을 방해하여 수면 리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정기 건강 체크와 예방의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지만 대부분의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완벽하게 통제 가능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대사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수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심혈관과 대사 건강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최소 연 1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특히 동맥경화 진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국가검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5대 아미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을 놓치지 마세요. 골다공증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60대 이상 여성과 70대 이상 남성은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오감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시력 저하백 내장, 녹내장, 청력 저하난 척는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진과 보조기구 착용을 주저하지 마세요. 구강 건강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치아 상실은 저장 능력 저하로 이어져 영양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실천 가이드로는 자신에게 맞는 정기검진 스케줄을 달력에 표시하고 만성질환 약물 복용 시에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 상호작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예방접종 독감, 폐렴, 대상포진 등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5번째 습관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두뇌 훈련입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고 기능을 재조직할 수 있는데 이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꾸준한 뇌 자극은 이 신경 가소성을 유지하고 활성화하여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핵심 동력입니다. 단순히 예전 일을 회상하는 것보다 새롭고 복잡한 인지 활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인지적 복잡성,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코딩이나 복잡한 취미 활동 등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이 좋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으로는 수도쿠, 십자말풀이, 체스 같은 논리 게임은 전두엽 기능을 강화하여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억 해상 훈련도 필요합니다. 매일 독서를 하고 읽은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설명하거나 일기로 정리하는 습관은 장기 기억과 언어 능력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실천 가이드로는 오늘 처음 해보는 것에 도전하세요. 왼손으로 양치하기, 매일 다른 경로로 산책하기,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배우는 것 등 일상의 작은 변화가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연결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두뇌 훈련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의 필수 요소인 사회적 연결입니다. 은퇴와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 시니어의 삶에서 외로움과 고립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마음이 쓸쓸한 것을 넘어 만성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심장 질환 및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연결은 삶의 면역력입니다. 질적 교류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믿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두 명의 깊은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참여도 중요합니다. 종교 활동, 취미 클럽, 자원봉사 등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참여하여 소속감을 느끼세요. 특히 봉사활동은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자존감과 행복감을 극대화합니다. 온라인 연결로도 소통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줌, 페이스북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멀리 있는 친구, 가족과도 꾸준히 소통하세요. 이는 앞서 언급한 두뇌 훈련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천 가이드로는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친한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거나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세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 이상 참여하는 정기적인 소모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정서 관리 및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상실감, 역할 변화, 건강 염려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합니다. 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다시 회복하는 능력, 즉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이 정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검증된 방법은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매일 10분씩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뇌의 편도체 감정 조절 중추 활동을 안정시켜 불안감을 줄입니다. 또한 이완 반응을 유도하여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감사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는 것은 뇌를 긍정적으로 재배선하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순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극대화합니다. 실천 가이드로는 명상 호흡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동안 깊고 느리게 복식 호흡을 하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4초, 참고 2초, 내쉬는 6초 리듬을 유지합니다. 감정 일기를 쓰세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삶의 활력과 만족도를 높이는 취미와 자기계발입니다. 시니어의 웰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생산성입니다. 이는 돈을 버는 생산성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느낌을 주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은퇴 후 발생하는 역할 상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도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두뇌 훈련과 사회적 연결이 접점이 되기도 합니다. 창의적 활동으로 그림, 글쓰기, 음악, 사진 등 창의적인 활동은 우뇌를 자극하여 감정과 미적 만족도를 높입니다. 기술 습득으로 새로운 외국어, 컴퓨터 프로그램,
공예 기술 등을 배우는 것은 자기 효능감을 높여줍니다. 자신이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실천 가이드로는 나는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몰입 경험입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여 꾸준히 성취해 나가세요. 지역 평생교육원이나 온라인 강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9번째 습관은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생활 환경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 안에서의 안전사고, 특히 낙상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낙상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활동성 저하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안전점검 필수 항목은 낙상 예방입니다. 욕실, 주방 등 물기가 많은 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과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집안에 불필요한 장애물선, 카펫 끝단을 제거하세요. 조명 확보도 중요합니다. 밤에 화장실에 갈 때를 대비해 침실과 복도에 은은한 야간 조명을 설치하세요. 약물 관리도 해야 합니다. 복용하는 약은 한 곳에 정리하고 약 달력 약통을 활용하여 정확한 시간에 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세요. 또한 정돈의 심리학도 중요합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환경은 시각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집중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저해합니다. 주기적인 정리와 불필요한 물건 버리기민이 멀리 집는 공간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정돈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실천 가이드는 주말 중 일시간을 정해 정리 시간을 만드세요. 특히 물건이 발에 걸리기 쉬운 복도와 침대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습관은 앞선 9가지 습관을 지속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 긍정적 사고와 목표 설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아쉬움을 느끼기 쉽지만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는 자세가 행복한 노년의 열쇠입니다. 긍정적 재해석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의도적으로 찾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해야 하니 힘들다 대신 운동 덕분에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친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낙관주의 편향을 강화하여 면역 기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목표 설정은 삶의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나침반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SMART 원칙입니다. S 구체적으로 건강해지기가 아닌 매일 30분 걷기. M 측정 가능한 것으로 일주일에 5번 실천했는지 확인. 어달성 가능성을 보면서 현실적인 목표 설정. 아관련성 있는 것과 연결하여 나의 삶의 가치와 연결. T 시간을 정해두고 3개월 안에 해내기. 실천 가이드로는 매일 아침 오늘 꼭 해낼 작은 목표 3가지 미션을 적으세요. 그리고 저녁에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스스로 칭찬하세요. 이 작은 성취 경험의 축적이야말로 자신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시니어 웰빙의 10가지 핵심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10가지 습관은 결코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인생의 보물 지도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 습관 10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감 소증과 심폐 기능 강화. 균형 잡힌 식사로 고품질 단백질과 미세 영양소 공급.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뇌의 노폐물 청소와 기억력 보존.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여 예방의학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두뇌 훈련을 통하여 신경가소성 유지와 인지 기능 강화. 사회적 활동 연결로 고립 방지 및 정서적 면역력 확보. 정서 관리하고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조절과 회복 탄력성. 취미 생활과 자기 개발로 새로운 도전을 통한 삶의 활력.
환경 관리로 낙상 예방과 심리적 안정감 증진, 긍정적 사고와 목표 설정으로 삶의 주도권 확립과 만족도 극대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한 가지 습관부터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로 심어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곧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라는 거목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인생 2막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이 귀한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삶의 가장 아름답고 황금빛 시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다운 TV입니다. 인생 2막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그리고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치 잘 관리된 명품 자동차처럼 우리 몸과 마음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세심하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시니어를 위한 지금 필요한 10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10가지 습관은 단순히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모두 세계적인 보건기구와 수많은 연구 논문에서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웰빙 전략들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을 위해 각 습관의 전문적 필요성부터 일상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로드맵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이 여정에 지금 바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 습관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며 근력을 길러주는 운동입니다. 공원이나 집이나 아니면 헬스장에서 가볍게 운동하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우리는 매년 평균 12%의 근육량을 잃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낙상 위험 증가, 기초대사량 감소, 당뇨와 심혈관 질환 발생률 증가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를 권장합니다. 이는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뼈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어 골밀도를 유지시키고 근육을 활성화하여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 당뇨병 예방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말하면 유산소 운동은 매일 30분,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속도로 걷기 또는 수영, 근력 운동은 주 3회 10분씩 집중적으로 하체 근육 스쿼트, 계단 오르기과 상체 근육벽 짚고 팔굽혀 펴기, 덤벨 운동을 단련하세요. 특히 하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므로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꼭 집중적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운동 전후 5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부상으로 이어져 운동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하는 마음으로 통증 없이 즐길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우리 몸의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단백질 섭취와 미세 영양소 음식 섭취입니다. 신선한 채소, 생선, 두부, 통곡물이 가득한 식단과 음식의 색깔도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고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와 양이 젊은 시절과 달라집니다. 특히 세 가지 영양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65kg 성인이라면 하루 65g 이상을 섭취해야 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류두부, 청국장 등 다양한 급원 식품을 활용하고 한 끼에 몰아먹기보다 세 끼에 고루 분산하여 섭취해야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의 70% 이상을 좌우합니다. 채소, 해조류, 통곡물, 콩류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춥니다. 셋째는 미세 영양소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12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이며 비타민 D는 면역 조절과 우울증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햇빛 노출이 어렵다면 영양제로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산 분비 감소로 흡수가 어려워지는 비타민 B12는 신경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붉은 고기나 영양 강화를 한 시리얼 등을 섭취해야 합니다. 실천 가이드는 식사 시 항상 단백질을 먼저 먹어 포만감을 높이고 근육 합성을 자극하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바꾸세요. 물을 충분히 마셔 소화와 대사를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우리 몸과 뇌의 회복 시간인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중 깊은 잠섭파 수면의 비중이 줄어들어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단순히 휴식이 아닌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에는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등을 제거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 유지와 치매 예방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전문가들은 성인 시니어에게도 하루 7시간의 수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일정한 수면 리듬을 만드세요. 몸에 빛을 쬐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은 생체 리듬을 재설정하고 저녁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청색광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청색광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침실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1822C, 소음과 빛은 최대한 차단하세요.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좋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길게 자면 밤잠을 방해하여 수면 리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정기 건강 체크와 예방의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지만 대부분의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완벽하게 통제 가능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대사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수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심혈관과 대사 건강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최소 연 1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특히 동맥경화 진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국가검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5대 아미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을 놓치지 마세요. 골다공증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60대 이상 여성과 70대 이상 남성은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오감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시력 저하백 내장, 녹내장, 청력 저하난 척는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진과 보조기구 착용을 주저하지 마세요. 구강 건강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치아 상실은 저장 능력 저하로 이어져 영양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실천 가이드로는 자신에게 맞는 정기검진 스케줄을 달력에 표시하고
만성질환 약물 복용 시에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 상호작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예방접종 독감, 폐렴, 대상포진 등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두뇌 훈련입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기능을 재조직할 수 있는데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꾸준한 뇌 자극은 이 신경가소성을 유지하고 활성화하여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핵심 동력입니다. 단순히 예전 일을 회상하는 것보다 새롭고 복잡한 인지 활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인지적 복잡성,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코딩이나 복잡한 취미 활동 등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이 좋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으로는 스도쿠, 십자말 풀이, 체스 같은 논리 게임은 전두엽 기능을 강화하여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억 회상 훈련도 필요합니다. 매일 독서를 하고 읽은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설명하거나 일기로 정리하는 습관은 장기 기억과 언어 능력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실천 가이드로는 오늘 처음 해보는 것에 도전하세요. 왼손으로 양치하기, 매일 다른 경로로 산책하기,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배우는 것 등 일상의 작은 변화가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연결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두뇌 훈련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의 필수 요소인 사회적 연결입니다. 은퇴와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 시니어의 삶에서 외로움과 고립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마음이 쓸쓸한 것을 넘어 만성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심장 질환 및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연결은 삶의 면역력입니다. 질적 교류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믿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두 명의 깊은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참여도 중요합니다. 종교 활동, 취미 클럽, 자원봉사 등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참여하여 소속감을 느끼세요. 특히 봉사활동은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자존감과 행복감을 극대화합니다. 온라인 연결로도 소통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줌, 페이스북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멀리 있는 친구, 가족과도 꾸준히 소통하세요. 이는 앞서 언급한 두뇌 훈련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천 가이드로는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친한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거나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세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 이상 참여하는 정기적인 소모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정서 관리 및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상실감, 역할 변화, 건강 염려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합니다. 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다시 회복하는 능력, 즉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이 정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검증된 방법은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매일 10분씩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뇌의 편도체 감정 조절 중추 활동을 안정시켜 불안감을 줄입니다. 또한 이완 반응을 유도하여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감사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는 것은 뇌를 긍정적으로 재배선하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순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극대화합니다. 실천 가이드로는 명상 호흡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동안 깊고 느리게 복식 호흡을 하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4초, 참고 2초, 내쉬는 6초 리듬을 유지합니다. 감정 일기를 쓰세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삶의 활력과 만족도를 높이는 취미와 자기계발입니다. 시니어의 웰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생산성입니다. 이는 돈을 버는 생산성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느낌을 주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은퇴 후 발생하는 역할 상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도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두뇌 훈련과 사회적 연결이 접점이 되기도 합니다. 창의적 활동으로 그림, 글쓰기, 음악, 사진 등 창의적인 활동은 우뇌를 자극하여 감정과 미적 만족도를 높입니다. 기술 습득으로 새로운 외국어, 컴퓨터 프로그램, 공예 기술 등을 배우는 것은 자기 효능감을 높여줍니다. 자신이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실천 가이드로는 나는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몰입 경험입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여 꾸준히 성취해 나가세요. 지역 평생 교육원이나 온라인 강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습관은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생활 환경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 안에서의 안전사고, 특히 낙상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낙상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활동성 저하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안전 점검 필수 항목은 낙상 예방입니다. 욕실, 주방 등 물기가 많은 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과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집안에 불필요한 장애물선, 카펫 끝단을 제거하세요. 조명 확보도 중요합니다. 밤에 화장실에 갈 때를 대비해 침실과 복도에 은은한 야간 조명을 설치하세요. 약물 관리도 해야 합니다. 복용하는 약은 한 곳에 정리하고 약 달력 약통을 활용하여 정확한 시간에 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세요. 또한 정돈의 심리학도 중요합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환경은 시각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집중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저해합니다. 주기적인 정리와 불필요한 물건 버리기 미니멀리 집는 공간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정돈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실천 가이드는 주말 중 일시간을 정해 정리 시간을 만드세요. 특히 물건이 발에 걸리기 쉬운 복도와 침대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습관은 앞선 9가지 습관을 지속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 긍정적 사고와 목표 설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아쉬움을 느끼기 쉽지만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는 자세가 행복한 노년의 열쇠입니다. 긍정적 재해석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의도적으로 찾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해야 하니 힘들다 대신 운동 덕분에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친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낙관주의 편향을 강화하여 면역 기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목표 설정은 삶의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나침반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SMART 원칙입니다. S 구체적으로 건강해지기가 아닌 매일 30분 걷기. M 측정 가능한 것으로 일주일에 5번 실천했는지 확인. 어달성 가능성을 보면서 현실적인 목표 설정. 아관련성 있는 것과 연결하여 나의 삶의 가치와 연결. T 시간을 정해두고 3개월 안에 해내기. 실천 가이드로는 매일 아침 오늘 꼭 해낼 작은 목표 3가지 미션을 적으세요. 그리고 저녁에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스스로 칭찬하세요. 이 작은 성취 경험의 축적이야말로 자신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시니어 웰빙의 10가지 핵심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10가지 습관은 결코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인생의 보물 지도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 습관 10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감 소증과 심폐 기능 강화. 균형 잡힌 식사로 고품질 단백질과 미세 영양소 공급.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뇌의 노폐물 청소와 기억력 보존.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여 예방의학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두뇌 훈련을 통하여 신경가소성 유지와 인지 기능 강화. 사회적 활동 연결로 고립 방지 및 정서적 면역력 확보. 정서 관리하고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조절과 회복 탄력성. 취미 생활과 자기 개발로 새로운 도전을 통한 삶의 활력. 환경 관리로 낙상 예방과 심리적 안정감 증진. 긍정적 사고와 목표 설정으로 삶의 주도권 확립과 만족도 극대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한 가지 습관부터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로 심어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곧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라는 거목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인생 2막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이 귀한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